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급 수학의 심화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의 A급 수학 연립방정식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나오는 심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5개, 5, 그죠? 탑 5, 5개의 문제만 선택을 할 텐데요. 사고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 5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펜 마우스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x 플러스 y, x와 y의 합이에요. 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연립방정식이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자, 이것은 지수법칙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법칙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밑이 같은 두 식이 같다면 x와 y는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법칙 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밑이 지금 2와 4와 8이에요. 2와 4와 8. 2와 4, 8, 16, 32 이런 것들은 밑을 다 2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밑을 다 2로 만들기 위해서 2에 3x-9제곱 곱하기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5-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자,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이 밑이 같은데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더하면 분배법칙 하면서 더해 볼게요. 3x-9 플러스 10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네요. 자, 이쪽은 2에 6x 플러스 9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이 같잖아요, 이제. 그죠? 밑을 통일시켰으니까 같겠죠. 그렇다면 둘이 지수끼리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지수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아야 해보면 자, x와 y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x에서 3x를 빼니까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2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와 10은 1인데 이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여기 5와 125와 25인데 5와 25는 5의 제곱이고요.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밑을 5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식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의 4x 제곱 곱하기 여기는 5의 세제곱이잖아요. 3의 y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고요.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5에 4x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쪽은 5에 2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밑이 같은 두 수가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도 같아야 됩니다.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자, x를 이쪽으로 이항해 보죠. 자, 그러면 x를 이항하면은 4x에서 2x를 빼니까 2x가 되고요. y는 그냥 3y네요, 그죠? 3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됐고요. 결국은
이런 연립방정식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연립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요.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가간법, 대입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없군요. x와 y의 합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번식하고 물론 가간법을 풀 수도 있지만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대로 이 둘을 더하겠습니다. 밑으로 더하면 5x 플러스 여기도 더하면 5y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구하는 거는 x 플러스 y이기 때문이에요.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구하는 것이지 x와 y를 따로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서 한꺼번에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푸는 것은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시간이 절약되겠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와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제가 이것을 골랐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얘를 골랐어요. 자, 이것은 백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분율. 백분율에 관한 문제를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백분율을 선택을 했고요. 백분율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몇 퍼센트 백분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여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올해의 수험자 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5% 감소, 작년보다 감소, 여자는 20% 증가해서 전체로 비교했을 때는 5%가 증가하였다. 작년에 수험생의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남자 수를 M이라고 하죠. 작년 남학생 응시자 수를 M, man이니까 여학생 응시자 수를 G라고 하죠. M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남자니까 boy, 여자는 girl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런데 작년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남자는 5%가 감소했대요. 그럼 올해 남자는 5%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과 어렵게 식이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것은 5%가 감소했으니까 남자는 B 곱하기 5%가 감소했으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95가 남았겠죠. 그죠? 여자는 G 곱하기 여자는 20%가 증가했습니다. 100분의 1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로는 자, 이거 전체가 있죠. 그죠? 전체는
전체는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했고요. 전체는 B 플러스 G가 되겠죠. 그죠? B 플러스 G에 대해서 5%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0 똑같이 있으니까 100은 소거하면요. 95B 플러스 120G는 아이고 150이 아니죠. 105에 B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보면 자 95B 플러스 120G는 105B 플러스 105G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몇 대 몇인지 B 대 G가 몇 대 몇인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끼리 모으고 G끼리 모아야 되는데요. G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고요. B가 요리 가야 되겠어요. 자, 105에서 95를 빼면요. 10B가 되고요. 120G에서 105G를 빼면요. 얼마죠? 15G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하면 5로 나누면 3G는 2B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B 대 G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3G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2B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와 G는 3대인 거예요. 남자는 3, 여자는 2, 3대 2 이렇게 된 거죠. 자, 올해 수험생은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B는 찾았겠죠. B는 찾았어요. 올해 수험생의 총수가 630명일 때 작년에 수험생 남자 여자 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여자의 수는 자, 그러면 5%가 증가한 것이 5%가 증가한 수가 630명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작년에 있는 B 플러스 G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 105가 630이니까 B 플러스 G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630에 대해서 105분의 100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좀 귀찮긴 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에 관한 식을 세우면 사실은 간편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630이니까 이건 6으로 나눠지네요. 자, 여기와 여기는 6으로 나눠집니다. 6일은 6, 45니까 6으로 나눠지지 않네요. 6으로 나눠지지 않고요. 3으로 약분되겠습니다. 3으로 3, 3은 9, 3, 5, 15 3, 2, 6, 3, 1은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7로 나눠지네요. 그죠? 5, 7에 35 여기는 3, 7에 21 자, 2, 5는 얘랑 또 나눠지니까 5, 6에 30 그죠? 6에 30 자, 그러니까 6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작년에 남자 여자 학생 수는 B 플러스 G가 600명인 거예요. 600명. 자, 그런데 B와 G가 3대 2라고 했잖아요. 그죠? B와 G가 3대 2라고 그랬으니까 B는 3K, G는 2K 이렇게 놓고서 이 둘을 더해서 600이라고 놓으면 자 3K 플러스 2K 계산하면 600이 됩니다. 그러면 5K는 600이 되니까 K 하나에 120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K는 얼마냐 하면 작년에 남자
남자 B는 3K잖아요. 그죠? 3K니까 120 곱하기 3, 360명. 자, 그리고 여자는 2K니까 240명. 그래서 합쳐서 600명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자, 제가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다른 이 A급 문제 최상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백분율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작년에도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올해 수험생 수가 있어서 거꾸로 구하는 것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개를 했으니까 3개가 남았는데 뭐 나이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나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껴지죠. 그죠? 쉽게 느껴지니까 9번에 열차가 다리 건너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열차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이 열차가 250m 되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여 다 건널 때까지 25초 걸렸고 터널을 통과하는데 열차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35초였다. 자, 열차의 속력과 길이를 차례로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른 문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일반적이에요. 열차가 다리를 통과하는데 다 건널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살짝 복잡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열차가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35초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35초간이었다. 자, 여기서 요 내용이 상당히 다른 문제하고는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여기 하나 있고 특별한 경우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선생님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열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있네요. 그죠? 다리가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고요.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선로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열차가 다리의 길이는 250m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250m. 자, 이 열차의 속력은 초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속 x 미터. 그리고 이 열차의 길이는 y 미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열차의 길이, 속력은 x미터, 1초 x미터, 길이는 y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차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다리를 건너기 시작해요. 이 열차의 길이는 y미터군요. 그죠? 자, 열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요때부터 이제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기 시작하여 다 건널 때까지는 어디냐 하면 다 건넜다는 얘기는 열차가 꼬리 부분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가 다 건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y미터가 되겠죠. 자, 이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건너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을 때가 지금 완전히 건너갔을 때의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식으로 나타내면 250m 플러스 y미터 라는 길이를 가는데 속력이 얼마냐 하면 x예요. 그죠? 그러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초가 아니고 25초네요. 25초. 자, 25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걸린 시간은 25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 터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터널 길이가. 터널이 조금 더 기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거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여기서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여 다 통과할 때까지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열차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차 전체가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열차가 이렇게 될 때부터 시간을 재야 된답니다. 이렇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열차가 앞머리가 이 부분을 나오기 직전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가 터널 안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1070이고요. 자, 요 길이는 y, 요 길이도 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차의 열차에 운전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운전수가 이 상태일 때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갔으니까 거리와 시간이 이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가 올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얘기는 1070에서 y를 뺐을 때가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1070 마이너스 y가 이동한 거리가 되고요. 똑같이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은 3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르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속력에 관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속력에 관한 식. 자, 그러면 250 플러스 y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35초니까 이게 바로 초속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x가 됩니다. 또 1070 마이너스 y를 여기가 25네요. 자, 여기가 25. 35로 갔을 때 x.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이 같으니까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는 가감법으로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같으니까 바로 얘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쪽 옆으로 가서 제가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250 플러스 y를 25로 나눈 것과 1070 마이너스 y를 35로 나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해보죠. 5로 약분하면 5, 25, 5, 7에 3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겠죠? 7을 곱해주면 5, 7에 35에다가 2, 7에 14, 17, 1750 플러스 7y가 되겠고요. 여기는 5를 곱하면 5, 7에 35,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y.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y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공간이 부족하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죠. 자, 요 위로 12y는 5350에서 1750을 빼야 되네요. 그죠? 공이 돼 버리고요. 여기는 6이 되고 4니까 3600이 됐습니다. 3600. 그러니까 y는 얼마냐? 300이 되겠습니다. y는 기차의 길이는 300m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차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됩니다. 300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550을 나누기 25 하면 그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25로 나누면 5로 먼저 나눌까요? 5, 25. 5로 나누면 110. 그럼 5로 나누면 5, 20, 5, 2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이고. 22 이렇게 되네요. 그죠? 22m per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의 속력은 초속 22m 가는 속력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하고 살짝 다르다. 기차가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기차가 안 보인 시간이 얼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안 보인 시간. 안 보인 시간이 35초였다. 이러면 안 보이려면 완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열차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이해가 좀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조금 좀 간편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여기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죠. 자, 100점 만점에 어떤 시험 만점인 어떤 시험에서 문제수는 5개고 1번, 2번, 3번 문제는 배점이 같다. 자, 그리고 4번, 5번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죠? 문제수는 5문제인데 1번 문제가 있고요.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고 4번 문제가 있고 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문제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자, 1, 2, 3번 문제는 배점이 같다. 그러면 4번, 5번 문제는 배점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죠? 1번은 X, 2번도 X, 3번도 X 같고 4번은 Y, 5번은 Z 이렇게 해보죠. 자, 100점 만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3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0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로 태민이는 1번, 2번, 4번을 맞춰서 65점을 받았다 그랬어요. 태민이는 1번, 2번, 4번을 맞았는데 그것은 2x 플러스 y는 65점이다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지섭이는 2번과 3번과 5번을 맞았는데 2번과 3번과 5번을 맞았대요. 야, 이거 뭔가 여기서 뭔가 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섭이는 어떻게 됐냐면 2x 플러스 z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0점을 맞았다. 배점을 구하여라, x, y, z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됐는데 식이 3개니까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우리는 선생님이 여기 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하고 더해서 1번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을 더해보면요. 4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요. 125가 됩니다. 자, 이게 2번과 3번의 합이에요. 자, 그리고 1번을 그 밑에다 적어 볼게요. 3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0. 자,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이 두 식에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x가 바로 나오죠. 그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빼버리면 7x가 아니죠. x 사라지고 25. 그죠? x는 25점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25점짜리입니다. 자, 1번이 25점이면 여기는 50이잖아요. 그죠? 50. 그러니까 y는 4번인데 4번 문제는 15점입니다. 4번 문제는 15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기 마찬가지로 50이잖아요. 그죠? 50이니까 5번 문제는 50을 빼니까 10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25, 4번은 15, 5번은 10점. 이렇게 배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소한 문제지만 미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리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태민이와 지섭이가 문제를 푼 방식에 의해서 식이 세워졌고요.
식이 세워졌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간법이라고 뭘 소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식이 세워진 다음 그 식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미지수가 3개인 경우에는 잘못 풀면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x 플러스 y가 얼마인데 y 플러스 z가 얼마고 다시 x 플러스 z는 얼마고 이러면서 식이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문자를 소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풀 때 미지수가 3개면 같은 문자를 소구한다. 같은 문자를 소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 활용이나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시험 범위면 부등식도 시험 범위고요. 잘하면 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문제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점수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중간고사가 만약에 어려웠잖아요. 기말고사는 쉽게 나오지만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요. 중간고사가 어려운데 내 점수가 낮았다 그러면 이번 점수까지 합치면 상상하지 못한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번 문제를 봤고요. 자, 시간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는 12번이고 여기 거속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반을 섞고 반을 뭐 이리저리 옮긴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점수에 관한 문제가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일에 관한 문제 지금 2개밖에 안 남아서 탑5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전가 문제가 있는데 거속시 문제하고 원가 전가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자, 무엇을 마지막에 2개를 선택해서 할까요? 아주 많이 어려운 것보다는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제일 좋겠군요. 자, 이렇게 뭐 옮기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소금물 문제가 옮기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해보죠. 14번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상당히 좁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요. 그릇이 2개가 있는데 A용기, B용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A용기에는 A%, B용기에는 B%의 소금물이 각각 400g씩 들어있다. A의 반을 B에다 넣고 섞은 다음 다시 B의 반을 A로 섬겼더니 A의 용기의 소금물은 12%, B 용기의 소금물은 8%가 되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원래의 농도가 얼마였을까?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이것은 퍼다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는 좀 힘들고요. 2개를 동시에 표시해야 됩니다. A용기, 여기다가 A라고 쓰면 안 되겠지. A%짜리가 400g이 있고요. 자, 여기는 B%짜리가 B%짜리가 400g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는요 어떻게 했냐면 A에 있는 것에 반을 B에다 넣고 섞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 그릇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A 그릇에는 A%짜리가 200g이 남았고요, B 그릇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B%짜리 400하고 이게 섞였겠죠. A%짜리 200g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얘는 농도가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는 농도가 변했겠죠. 그죠? 이 둘을 섞었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는데요. 그 농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 사실은 얘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농도는 백분율이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소금물이 지금 얼마냐 하면 400하고 200이라서 총 600이고요. 자,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냐 하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소금의 양은 400 중에 소금물 분의 100분의 농도잖아요. 그죠? 100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B가 됩니다. 4B. 그리고 여기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느냐? 200 중에 100분의 A이기 때문에 2A입니다. 2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농도는 요거에다 곱하기 100이니까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100은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되니까 6분의 4B 플러스 2A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약분해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약분해서 정리하면 굳이 뭐 약분을 할 필요까지 없긴 한데 2로 약분하면 3분의 2B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2B는 2B 플러스 A, B가 A의 2배잖아요. 그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 섞인 양의 비를 보면은 농도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1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의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기는 똑같은데요. A%짜리 200g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섞였는데 이것은 2B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퍼센트짜리 600g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반을 이제 2단계에서는 이것의 반을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럼 이것의 농도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농도가 지금 8이라고 그랬으니까 알려준 거죠. 자, 2B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것이 8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가 8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8이잖아요. 그죠? 8%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이 요리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A%짜리 200g 하고 8%짜리 300g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죠? 합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섞었는데 농도가 1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농도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얼마냐 하면 전체 500 중에서 500g 중에 2A, 왜냐면 이거 100이 사라지잖아요. 곱해서 100을 없애면 되거든요. 38에 24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되는데 그 농도가 12라는 거죠.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없애버리면 2A 플러스 24는 자, 이것이 요리 곱해지니까 60이 됩니다.
그래서 2a는 여기서 24를 빼니까 36이네요. 그래서 a는 18이 됩니다. 28, 16. A는 18. A는 18. 이렇게. 자, 그리고 A가 18이면 여기다 18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2B 플러스 18은 38에 24. 따라서 2B는 여기서 18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죠? 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B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8, B는 3 이렇게 이 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반을 섞어서 600짜리가 생겼는데 그때 나머지 반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게 되면 옮기기 전이나 옮긴 다음이나 농도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섞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다시 여기서 200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의 반이 오기 때문에 300이 오기 때문에 200 플러스 300 해서 500이 전체 양이 500으로 바뀝니다. 4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충분히 이 정도 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는 1문제를 하나 선택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쉬운 거를 고르려고 해요. 쉬운 거를. 1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수도 간에 뭘 붓는 문제가 곡과 곡 사이에 뭐 문제도 있었고 페인트 섞는 문제도 있었고 소금물도 또다시 나오고 조금 좀 쉬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가득 고인 샘이 있는데 작업 능률이 같은 펌프 두 대로 고인 물을 모두 퍼내는데 8분, 두 대로 퍼내는데 8분, 세 대로 퍼내는데 5분이 걸린다. 펌프 7대로 다 퍼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이 가득 고여 있대요. 이미 여기 가득 고여 있어요. 샘 속에. 샘이 네모나지는 않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샘이 솟아나는 거죠. 그죠? 이리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이리 물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다고 쳐. 자, 이렇게. 자, 펌프 두 대로는 8분이 걸리고요. 펌프 두 대로 고인 물을 다 퍼내는 데는 8분이 걸리고 세 대로는 5분이 걸린다. 7대로는 다 퍼내는데 몇 분 걸릴까? 이게 이제 구하는 거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득 차 있는 물의 양이 있어요. 샘에 가득 차 있는 물의 양. 그것을 선생님이 F라고 하겠습니다. F. 자, 그 다음에 이 샘에는 일정한 물이 샘솟아난대요. 그죠? 샘솟아난대요. 그래서 매분 솟아나는 물의 양 1분에 얼마씩 솟아나느냐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솟아나는 물의 양을 뭐라고 할까요? 솟아나는 물의 양 솟아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H. 물이 솟아나요. 솟아나. 1분에 요만큼씩 솟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구성 성분이 있어요. 펌프. 펌프가 성능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펌프가 하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펌프 한 대가 1분에 퍼내는 물의 양. 그걸 P라고 하죠. 펌프니까 P. 자, 이렇게. 자, 이제 미지수를 다 정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미지수가 3개짜리니까. 그죠? 자, 그런데 펌프 2개로.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미지수가 3개니까 여러분, 어때요? 식이 3개 있어야지 그 미지수의 값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어진 조건이 2개밖에 없어요. 2대로는 8분, 3대로는 5분. 그리고 7대로는 언제 꺼내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식이 2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2개밖에 없는데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펌프 2대로 커내는데 8분 걸린대요. 8분. 펌프 2대를 여기다 꽂았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퍼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물이 계속 나와요. 다 퍼낼 때까지 걸린 게 8분이랐으니까 펌프가 물을 꺼내는데 얼마냐면 처음 있던 양하고 8분 동안 솟아난 양을 이 펌프 2대가 8분 동안 다 퍼냅니다. 맞습니까? 펌프 2대가 8분 동안 다 퍼낸다. 자, 이게 물의 총 양이에요. 8분 동안 솟아난 것까지 합해서 다 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F 플러스 8H는 28에 16P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펌프를 3대로 했어요. 3대. 하나를 더 꽂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5분이 걸린대요. 5분이니까 원래 있던 물의 양에다가 5분 동안 솟아난 것을 펌프 3대가 5분 동안 처리한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F 플러스 OH는 35 15P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지 2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셋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가 적으면 3개의 미지수의 관계만 나온다는 겁니다. 각각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펌프 7대로 퍼내는데 X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분이. 자, 펌프 3, 4, 5, 6, 7개를 꽂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X분 동안 물이 샘솟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이만큼의 물을 퍼내는데 펌프 7대가 X분 동안 퍼냅니다. 그죠? 그래서 F 플러스 XH는 7XP 이렇게 됩니다. 7XP. 자,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X를 구하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것을 1번식이라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1번식에서 자, 이게 쓸데가 없네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보면 무슨 식이 되냐면요. 3H는 P가 돼요. 그러니까 P는 3H야. P는 3H. 자, P는 3H니까 이 식을 다 H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P가 3H니까 여기를 3H라고 하면 F 플러스 8H는 여기 3H니까 368, 48H. 따라서 F는 몇 H냐 하면 8이 넘어가니까 40H입니다. 자, 그래서 F는 40H, P는 3H, 그리고 H는 그냥 H 이렇게 되겠죠. F는 40H 플러스 H는 그냥 H,
P는 3H니까 37에 21HX. 그죠? 그럼 여기서는 XXX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죠? 40 플러스 X는 21X. 그러니까 넘어가면 20X는 40이네요. 그죠? 자, 20X는 40이니까 X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2분이면 끝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 문제는 샘솟는 물의 양과 처음에 있던 물의 양과 샘솟는 양과 그 다음에 퍼내는 양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고요. 자,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반드시 예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세울 수가 있어요. 문자를 가지고 세우는 거는. 근데 문제는 얘는 바로 뭐냐?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식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세 문자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결국 P는 3H, 그 다음에 F는 여기 있죠. 40H, 그죠? 40H, 그리고 H는 그냥 H잖아요. 그래서 PFH를 한 문자로 나타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5문제를 선택을 해 봤는데요. 맨 마지막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네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면 이런 문제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거의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수능 문제에 나오는 수준. 여러분들이 참고로 수능 문제는 거의 한 7~80%가 활용 문제입니다.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활용 문제. 계산하는 문제 거의 없어요. 활용 문제만 가지고 100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빨리 푸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세우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을 잘 봅니다. 자, 오늘 탑5 문제 선택 이렇게 5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